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때 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최근에 자산시장 동향과 또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저희 프로엔 처음이시죠? 네, 좋네요. 예.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얼굴이 훤해지신 거 보니까 지금 회사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술을 좀 먹었습니다. 저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몇년 만에 예, 뵙어요. 그렇죠.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뭐 이렇게 항상 또 뭐 이코노미스트 시절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의 뷰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온 우리 홍 대표신데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미국도 보면은 뭐 우리 홍 대표의 지론은 그건데 지금이라도 팔고 미국 가라 하시는 게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저같이 이렇게 간땡이 작은 사람은 앞만 봐도 미국 막 숨이 비싸 차 보여요? 비싸 보이고 뭐 이렇기도 해서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하신다면은 예, 뭐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뜨거운 장이죠. 가장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예, 그러니까 17년 만에 온 글로벌 강세장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 우리 빼고 예, 한국 빼고. 한국 빼고 예,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데요. 예. 얼마 전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제 그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저기 나와 있네요. 저 시뻘건 게 이제 G20 국가들 중에서 오르는 데를 나타냈는데 사상 최고치 돌파한 지역이 저기다 이 말씀이군요. G20 국가들, 그러니까 네, 세계 네. 저 G20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커먼 나라는 결국 G20 국가 중 시커먼 나라는 한국이랑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네요. 네. 시커먼 나라라고 표현했죠. 예, 이게 뭐 이탈리아, 스페인이야 2011년, 12년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당이 폭락해서 예.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고 예. 또 중국이야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특히 항생지수 중국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PBR 0.5배까지 갈 정도로 네. 그 ELS 낙인 등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폭락했기 때문에 네. 저기야 이해가 된다 치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역사상 최고치 3,300 뚫었던 나라가 네네. 이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건 결국 전 세계 증시의 랠리에 한국만 사실상 제대로 된 시장 중에서는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아니 있는 어떤 시장입니다.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만 그렇게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준비해온 그림 중에서 이제 그 수출이랑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예, 뭐 저렇게 또 잘 그려주셨네요. 보내주신 장표보다 훨씬 더 이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 그래픽 팀 잘해요. 예, 또 특히 저 선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주시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랑 코스피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수출이 잘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수출만 놓고 본다면 수출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지금은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실 네. 텐데 바로 다음 그림이 이제 미국의 달러와 상대 강도입니다. 이제 저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되겠고 빨간 선이 뭐냐면 코스피를 S&P로 나눈 겁니다. 코스피를 S&P로 나눈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 빨간 선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좋은 장이고요. 그렇고요. 빨간 선이 반면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미국보다 좋다. 좋다. 예. 예, 그리고 반대로 빨간 선이 내려간다. 미국이 우리보다 낫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달러의 강세가 2015, 16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예, 그때 시작된 다음부터 이제 저 파란 선이 쭉 올라가는 기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다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수급. 네.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인데 달러 아닌 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거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평가를 달러로 받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3,000이냐 4,000이냐 그건 관심 없고 달러 환산된 뭐 MSCI 코리아 지수가 그렇겠죠.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환해서 일단 손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밸런스 면에서 좋지 않고요. 두 번째가 아까 처음에 잠깐 우리가 G20 국가들 네. 상승률 보여드린 데서 본 것처럼 옆에 중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앞으로 시장이 랠리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살까? 이러면 일본 좋고 근데 그건 사상 최고치. 네. 자 그다음 뭐 살까 하고 보니까 한국보다는 중국이 싸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멘텀을 노리는 투자자, 지금 다시 보여주시는데 네, 네. 모멘텀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닥 치고 올라온다면 많이 빠진 데가 낫거든요. 예. 결국 그래서 최근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오르는 거 보면 상당히 오래 들어 강하게 오르는 반면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시장이 된 게 결국 이 두 가지 격차. 우리가 첫 번째는 달러 강세일 때 좀 힘든 시장이다. 시장이 다 개방돼 있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싼 데가 바로 옆에 있다. 우리보다 싼 데가 옆에 있다. 네, 이러니 분명히 방향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좋아요. 기업 실적도 좋아요. 뭐 조정받으면 삽시다 정도지. 적극적으로 역사상 최고치가 눈앞에 왔으니까 우리 갑니다라고 말하려니 이게 뭔가 재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시장이 돼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빠져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 질문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세요? 제가 할게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뭔가 지금 뭐 횡보장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IPO 시장이 좀 대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대여급들이 연달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IPO 시장 화랑 자체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위험 신호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보다 이제 우리보다 시장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결국 저는 기업의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도 많으신 데다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예. 영향력도 커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IPO 상장 기업들 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을 한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카드나 생명, 셀트리온, LG엔솔 등등 한국을 대표하고 지금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IPO나 거래소 이전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죄다 시장의 고점 근처이거나 고점을 지나가는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 거죠. 네. 우리보다 저분들이 오너분들이 또는 재벌 총수분들이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자신의 알토란 같은 정말 좋은 회사를 이 시장에 상장시킨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돈이 되게 급하거나 작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상장하는 경우는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분이 돈이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판다. 상장을 시킨다는 건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걸 용납하며 일반 주주에게 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주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결국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비싸고 버블이다라는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소액 주주 입장이 아니고 오너분들, 최대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좋은 회사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나 하면 얼마 전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나왔고 곧 또 3호가 나온다는 네네. 이야기도 있고 지금 줄줄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쏟아지는 과정에서 따따상까지 예,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시프트업도 들어오고요. 이게 밸류에이션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기업 실적 안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질 때는 시장의 수급도 안 좋아지고 두 번째는 비싸게 들어오니까 따따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식 시장의 전체 밸류에이션 매력도 나빠지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게 해외 요인만 보면 달러 강세가 문제였다면 국내 요인은 우리나라는 좀 IPO가 너무 많다. 시가총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쳤지만 코스피 지수는 왜 고점에서 20% 빠져 있는가?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홍춘욱 박사의 그 컨텐츠는 다는 못 보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하는데 보면은 왕왕 오버할 때가 있지만 꼭 보면 뼈 때리는 메시지가 한두 개씩 꼭 있는데 오늘 뼈를 때리셨네요. 저러니 사골 국물이 나올 수가 있나. 계속 물을 갖다 부어대니 예, 물타기가 너무 많다. 거기다가 정말 너무 높다 싶을 때 저 때 또 하면은 또 흥행이 되거든요. IPO가. 가는 줄 알고. 우리 얼마 전에 조를 넘어서 경까지 우리 수요 예측 쏟아졌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예. 2년 됐군요. 2년 전입니다. 그래도 투자자분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앞으로 회사 운영하는 데는 또 그거 하시지 않을까? 예, 저희는 국내외 자산 시장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서. 아니 저 연초에 계속 뭐 주장하셨던 지금이라도 팔고 미국 가라. 연초에는 주요했던 전략 제시 같습니다만 지금도 유효한 전략입니까? 예, 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진 않다. 예,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이 주가 레벨,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영일만 소동은 좀 네. 논외로 하고 보면 논외로 하고 2600 전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좋아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이 이제 좀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선은 코스피, 그리고 파란 선은 S&P인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10년, 11년까지는 한국이 정말 좋았고요. 그 뒤는 미국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저때 2013, 14년에 저기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10년 상승할 거라고 본 사람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때는 중국이 대세고 G2의 승부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2018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말하시던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기 전망은 맞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뭐 미국 증시 좋은 걸 누가 모르나. 그렇죠. 근데 한국이 싼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자. 이거 너무 한쪽만 올인 베팅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할 거야. 말만 바꿔도 환율 한 50원 빠질 텐데 우린 시장이 전부 다 오른다고 보니까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환율만 하향 조정되는 순간 한국이 또 모멘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국은 고조 환율 제도니까 환율에서는 수익이 좀 덜 나는데 반대로 한국은 변동 환율 제도니까 네네. 언제든지 한국 주식 베팅해서 달러 환산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나올지를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 한국도 비싸면 말 안 하겠는데 네. 1년 중에 지금 한 6개월 농사를 망쳤으니까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IPO 때문에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맞는 이야기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살 종목이 솔직히 IPO 샀다가 그날 팔 거잖아요. 그 돈 들어온 걸로 우량주 사는 게 특히 수출 잘 되는 수출 우량주 사면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주도주도 함께 담는 게 마음 편하지. 한쪽만 담아가는 건 시장의 추세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네. 걸 이렇게 불옆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화약을 이렇게 들고 가는 기분도 어떨 땐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미국이 너무나 좋지만 누구나 다 좋다 그러니 그냥 작년 말에 중국 주식 사듯 작년 말에는 중국이 좋았고 지금은 한국은 안 돼라고 다들 동의하니까 한국도 반년 쉬었으니까 또 조금 들고 가는 정도로 함께 보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도 그냥 지수를 사버리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하도 엉망이라 뭔가 뭐 예측 살 거면 차라리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코스피 200 인덱스는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지수니까 네. 수수료 싼 것 말고는 하나도 매력이 없고 또 그 지수 편입이나 편출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인덱스를 살 거라면 그냥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낫고 네.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대형주들을 그냥 n분의 1씩 해서 사는 게 지금은 한국 증시에서는 제일 마음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뭔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좀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나쁘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올해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못 가고 미국만 가는 건 이제 에셋 어로케이션의 문제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특히 우리 증시는 이제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보면 이제 외국인 놀이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 뭐 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걸 좀 역이용하는 전략을 개발하셨다고 달러 스위칭 투자요? 예, 이제 뭐 이건 우리 소장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아니 이 친구는 10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러실 거예요. 옛날에 김정구 선생은 눈물 젖은 도망가고 평생 부르셨어요. 그냥 뭐 10년이면 됐지 뭐. 예. 예, 사실 소장님 처음 뵌 게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뵀는데 네.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 전략이. 근데 이게 정말 좋은데 참 말을 못하는 그런 참 좋은데 네. 설명할 방법이 예, 없다. 설명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게 직관이랑 반대니까. 예, 그림 한번 직관이랑 반대. 예, 예. 네. 이제 그걸 한번 그림 제가 가져온 그림을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게 환율이 오를 때 주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예. 그러냐면 결국 외국인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우리나라 대형 수출 우량주 지분 6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이 지분율이 60%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이든 달러 문제로 한국 시장 재미없다 생각되면 일단 한국 시장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버리니까 주식이랑 달러 환율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환율이 또 급등하고 나면 이제 빨간색 환율인데 환율이 급등하고 나면 또 한 1년 지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살만하거든요. 또 다리 차면 기울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달러로 표시된 우리 원화 주가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 주가가 너무 또 싸니까 지금 중국 쳐다보듯 이렇게 예. 또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꾸준한 상승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기는 한국은 안 좋은 시장이지만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 투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IPO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환율 좀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한국 시장 미워도 싸니까 달러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좀 투자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뚝뚝 떨어져서 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저문다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또 달러 살 찬스지 않습니까? 그 소리 한 지도 한 30년 됐네요. 그렇죠. 미국 달러 패권이 언제 전문화 소리 하는지도. 뭐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러우전 시작되고 다 금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위세를 보고 있으면 역사상 90년대 이후 지금 가장 강한 위세인데 저 위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달러의 강세가 계속 되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네, 세상에 그렇죠. 나오니 네. 다리 차면 결국 기울기 마련이니 저 달러가 강세로 가고 환율이 높을 때는 한국 자산을 좀 사고 반대로 환율이 좀 안정되고 달러 패권이 전문다 그럴 때는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주 팔아서 달러로 갈아타는 이 전략을 한 지난 15년 정도만 해왔다면 네. 어마어마한 성과가 났을 텐데 지금 뭐 아직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1,000만 원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아, 다음번에 좀 들어볼게요. 그 네. 내용부터. 예, 말이 그래요. 많았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